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6번째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R&D에 대해서 요즘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하고 작은 계획까지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사업 계획서는 이 4번에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기존 4번의 사업 계획서는 사실 이제 예비나 혹은 3년 이내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까지는 맞는데, R&D 하시는 분한테는 따로 말씀해 드릴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을 새로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체의 흐름은 5번이 요 3번 사이하고 4번 사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들으시면은 아마 순서가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번째로 아마 이제 매짐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 그렇지만 일단 6번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R&D 사업계획서는 기존 사업계획서 방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조금 다른 부분이 단 5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D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 줄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한 줄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왜 우리 기업이 이 기술을 지금 국가의 돈을 지원받아서 개발해야 되는가가 한 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쫙 설명이 돼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이걸 설득하는 게 R&D 사업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사업화 사업 계획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문제의 정의잖아요. 문제의 정의만 잘하시면 솔루션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서 사업계획서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서는 문제의 정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 80%? 뭐 좀 심하게 하면 80%고 보통 제 생각하기에는 한 7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개발이 한 20%, 그 다음에 팀빌딩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R&D 사업 계획서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한 30, 그 다음에 이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한 40,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인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는 이 기술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R&D 사업 계획서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차별성이 있느냐, 혹은 혁신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의 가장 1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특허입니다.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술적 차별화가 있고 혁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등록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특허를 갖고 있다. 일단 기술적 차별화가 된 거고, 어느 정도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보다 혁신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제품과 서비스 기술들을 비교를 해서 그들의 한계점 대비 우리 기술이 뭐가 더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R&D 사업 계획서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특허가 있으니까 독창성이 강조가 되겠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무조건 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성능이 좋다, 이런 걸로는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존 대비 30% 향상,
기존 대비 30% 절감, 그리고 30% 저렴,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R&D 사업 계획서에서는 이 정량적인 사업 계획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모든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가격이 싸다, 뭐가 성능이 좋다, 효능이 좋다. 예, 그 기준점은 숫자로 표시돼야 된다. 숫자로 표시돼야 됩니다. 숫자로 표시 못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저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앞에 영상에서는 길게 설명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올리는 영상에서는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와 국내 최초가 먹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나 가능한 나라입니다. 방식이에요. 미국은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 이거 세계 최초란 말은 우리가 선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계 최초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하고 있는 장르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말은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세계 최초의 지문인식을 화면에 담는 거를 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투자를 안 해줘요. 세계 최초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용성이 없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초나 국내 최초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기존 대비 얼마나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R&D도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수출과 고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플러스 제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제조를 우대하는 나라예요. 제조도 우대하지만 수출까지 하면 더 우대합니다. 그래서 수출 플러스 제조 혹은 제조,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 IT 서비스인데요. 예, IT 서비스도 괜찮아요. IT. 근데 어떤 IT? 수출하는. 그러면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윗단위로. 그래서 수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당연히 매출액이 커지고 수출하고 그러면 고용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수출과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업화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기술 개발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크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IT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럴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출과 고용이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할 경우에 누가 사주느냐, 수요자가 되게 중요해요. 수요자에 대한 정의. 물론 이제 대기업이면 좋죠. 그리고 국가나 공공기업이면 좋죠. 국가나 공공기업. 그리고 해외, 수출이니까 해외에도 되겠죠, 해외. 그래서 정확한 수요가 어딘지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R&D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사업화에는 목표를 정하더라도 이 목표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하질 않는데, R&D 사업 계획서는 이 검증 절차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사업 계획서 쓸 때 내가 어디까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시킬 수 있어 라고 제시해 놓고, 그걸 나중에
제3자인 공인 시험 성적 기관을 통해서 비용을 내고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이 사업이 종료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목표치를 달성 못한다 그러면 참여 제한에 걸립니다. 참여 제한은 뭐 최소 1년부터 너 못 들어와 이렇게 제재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 그게 측정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공인시험 성적서로 증명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측정 가능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공인시험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애로사항이 벌어져요. 물론 거기에도 해답은 솔루션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기본은 공인시험 성적서로 최종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자, 이렇게 공인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하려면은 반드시 정량적이어야겠죠. 정성적인 거를 평가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성적인 거는 평가 안 되고요. 정량적인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목표는 당연히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네 번째, R&D이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구 인프라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그 핵심의 정점은 과제 책임자입니다.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이 우수할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R&D 사업 계획서를 수행하는 R&D 인력들은 다 이공계여야지 문과생이나 예체능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이공계생 그러면 두 가지로만 증명이 됩니다. 학위증, 이공계 학위 또는 자격증, 뭐 기사, 기능사 자격증 다 포함해서 이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이공계 인력으로 가름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 회사 컨설팅 할 때 20년 정도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신 분이 계시는데 팀장이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분은 이 연구과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국문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좋은 건 뭐 예를 들면 뭐 장비가 많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없어도 요즘은 대학이라든가 출연연구소 혹은 뭐 중소기업 부의 그 산하 지방청에 다 이런 연구 인프라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단독 과제일 때보다 이 협력 과제일 때, 특히 산자부라든가 과기정통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력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컨소시엄 과제가 많을 때 이런 데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과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단독 과제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과제 금액이 워낙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이기 때문에 단독 기업이 들어가서 수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컨소시엄 구조로 제안서를 내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것이 정부 과제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좋은 방법론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자의 어떤 성향일 수 있어요. 대표자가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인프라가 있는 것은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옛날에는 많이 쓰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쓰냐면 50페이지는 기본이고요. 100페이지도 흔했어요. 이때는 양으로 승부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표 그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개조식 문장으로 짧게, 그래서 표현을 표 그림 그래프의 개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조식 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개조식이죠. 제가 이렇게 쓴 게. 근데 어미는 뭐뭐함, 임 이렇게는 쓰진 않았어요. 강의 자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는 보여주고 있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가독성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한 10을 좀 쓰는데 10mm나 한 12 정도로 좀 키워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표준이 50대예요. 50대. 50대 남성들이 보통 표준이기 때문에 물론 어리신 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표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분포는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좀 침침할 나이가 되신 50대를 위해서 이 가독성을 좀 높이는 방법을 조금만 더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 포인트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개발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정량화된 목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군가 사줄 거냐? 그 다음에 연구 인력,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R&D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R&D 사업계획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접근할 수 있으면 R&D 사업계획서라고 하지 않겠죠. R&D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예요. 물론 실용화를 위한 연구 사업계획서지만 거기에 이공계가 아닌 사람들은 대표자 빼놓고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무슨 뭐 이 연구비를 이제 뭐 회계 정리해 주시는 뭐 보조로는 등재가 돼요. 그렇지만 그분 빼놓고는 대표자 과제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 한 분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공계 인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있게 준비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R&D 사업계획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금 조건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면 일단 저한테 자문을 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R&D 사업계획서에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샘플에 이 R&D 사업계획서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항공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9월 어쩌구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9월달 어쩌고, 9월 정도에 아마 9월 3일인가? 9월 6일인가? 하여튼 그럴 텐데, 그 항공대에서 강의한 강의자를 끝에 가장 제가, 표본으로 생각하는 R&D 사업계획서를 넣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요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의사항들은 언제든지 주시고요. 참고하시고, 연락 주실 때 참고하시고, 연락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창업한 게 아니니까. 자, 1월 달에 이제 강의 있는 거, 이제 곧 1월이죠. 그리고 30날,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날이죠. 아마 이제 이 영상은 아마 내일 날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강의는 지났을 텐데, 그랬더라도, 이게 어디 영상이 남아있으면은, 좋을 텐데, 영상이 남았지 않으면 이 영상으로 이 가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